이번 시간에는 터니닛을 활용해가지고 유사도 검사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터니닛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카피킬러와 비슷하게 유사도 검사를 하는 DB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크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할 때 보통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터니닛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자료를 이제 검사할 때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뭐, 무조건 한국어는 카피킬러, 영어로 된 자료는 터니닛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제가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비교 데이터 자체가 카피킬러에는 한국어 자료가 좀 더 많고 그리고 터니닛에는 영어로 된 자료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킬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따로 로그인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터니닛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딱 이제 이용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피부로 느껴지는 차이점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카피킬러가 아니죠. 터니닛이죠. 터니닛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는 매뉴얼을 제가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그 매뉴얼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자료, 두 번째 학술 D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터니닛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술 DB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터니닛 T로 시작하죠. T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 터니닛이라고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매뉴얼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지금 보시면 혹시 이전에 터니닛을 회원 가입을 해보셨거나 혹은 터니닛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 말고, 나 다른 매뉴얼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제가 업데이트해서 업로드를 해 둔 건데, 보시면은 첫 번째, 기존 이용자, 2024년 9월 이전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분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2번과 3번을 참고해가지고 신규 클래스 아이디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회원가입 해두신 계정을 그대로 쓰시되 신규 클래스 아이디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전에 이용한 적이 없고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는 아예 처음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4번부터 10번까지 제가 파란색 1번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제가 이제 특징을 잡아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슬라이드에 제가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감으로도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짧게 하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이용자 관련한 안내는 짧게 진행을 하고 신규 이용자를 위한 회원 가입하는 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 초록 색깔로 되어 있죠. 슬라이드 2번과 3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터니닛을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에 등록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탭을 클릭을 해서 하단에 있는 것처럼 요대로 클래스 아이디에는 요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 키에는 여기 있는 요대로 적어 주시면은 제출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단에 있는 계명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 쓰던 이제 클래스인데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완료됨이라고 되어 있죠? 익스파이어 됐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시면 지금 종료일이 2024년 8월 31일로 해가지고 이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계정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신규 클래스만 등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안 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여기 밑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 업로드가 안 될 거예요. 문서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꼭 여기 있는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 키를 확인을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보시면 신규 클래스라고 해서 되어 있죠.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두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거는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신규 이용일 것 같아요. 신규 이용인 경우에는 학교 일단 이메일 계정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메일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터니닛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뉴욕타임즈, 뉴욕 신문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진행할 랩워크스라고 하는 참고 문헌 관리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DB를 사용할 때도 학교 이메일 계정을 만든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시고 만들어가지고 터니닛에도 활용하고 나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뉴욕타임즈도 구독해서 보겠다. 그리고 나는 터니닛뿐만 아니라 나는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레퍼웍스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계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PPT도 좋지만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로 일단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학교 도서관 말고 학교 홈페이지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전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쵸? 로그아웃이 뜬 거 보니까.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어, 전에랑 UI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못 찾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단에 스크롤을 한번 두 번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맞춤형 주요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여기 재학생이라고 하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오피스 365를 클릭을 해서 학교 메일을 만들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회원가입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일단 스크롤을 두 번 톡톡 내린 다음에 재학생 메뉴에 있는 오피스 365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똑같죠? 요런 창이 뜨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로그인하기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로그인하기라고 뜨는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정 생성하기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정을 한번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 많이 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를 이제 큰 돈을 주고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 한번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이런 DB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활용을 하시고요. 여러분 뭐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돼요라고 할 때 요거 요렇게 해서도 프로그램 설치하실 수도 있다는 거 꼭 먹고 알 먹고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필수 약관 동의 필수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계정 이게 아이디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번 at stu.kmu.ac.kr의 형태로 계정이 생성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인사번호가 조금 형태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대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5로 보통 많이 시작하죠. 5로 시작해가지고 student, stu.kmu.ac.kr의 형태로 날 겁니다. 요게 아이디가 될 거니까 요거는 기억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석 이름 쓰시고 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암호 입력하고 암호 확인 한 번 더 입력해서 계정 생성 눌러주시면은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게 홈페이지 UI가 바뀌다 보니까 오피스 365가 어디 써요? 헤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계정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계정을 가지고 터닝잇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죠. 카피킬러랑은 다르게. 하지만 한 번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이용하기 쉬울 거니까 요걸 천천히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자를 선택해서 학술 DB로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학술 DB니까 국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턴인이 티저 선택한 다음에 여기 턴인이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먼저 피드백 스튜디오. 여기도 보시면은 피드백 스튜디오, 오리지널리티, 그레이드 스코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여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 스튜디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피드백 스튜디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면서 회원 가입하거나 혹은 로그인 할 수 있는 창이 열려요. 여기서 만약 기존에 쓰던 계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있는 계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신규 이용자니까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생 선택해서 대학원 선생님들도 학생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 아이디, 클래스 등록키를 지금 제가 적어둔 거랑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만 이제 저희 학교 클래스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라 가지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밑에는 성함 그리고 여기서는 이메일 주소, 우리 아까 만들었었던 거 있죠? 오피스 365에서 만들었었던 거 학번 at stu.kmu.ac.kr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계정을 일단은 입력해 주시고, 이 비밀번호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요. 요즘은 이제 뭐 영어,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까지 다 들어가게 하는 추세기는 한데, 여기는 대소문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한 개 이상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12자 이상이어야 되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잘 확인해가지고, 천천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비밀번호를 또 까먹게 되면은, 비밀번호 워낙 자주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터니닛을 뭐, 사용할 때는 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쓰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과제를 할 때만 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뜨문뜨문 쓰면은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비밀번호 찾을 때 필요한 질문이랑 답변이 여기 있는 보안용 질문이 있습니다. 요 질문이랑 답변까지 두 개 다 모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잊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핸드폰에다가 적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카톡 뭐 나와의 채팅창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종이에 쓰시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이제 메모를 꼭 남겨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요거까지 잃어버리게 되면은 찾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계정을 생성해서 이렇게 생성한 계정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내내 쭉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인입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검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정 만드는 거 너무 귀찮아. 그래서 뭐 친구 계정 빌려서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계정을 딱 한 개만 만들어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계정을 만들어 뒀는데 그 계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계정을 또 만들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 정말 유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의 계정에다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계정에 이제 검사했었던 이력이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만 검사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 거를 빌려서 친구 계정을 통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뭐 유사도가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대학생 때는 그렇게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재학을 하다 보니까 진학을 하다 보니까 검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 계정을 만든 거예요.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같은 문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만든 내 계정을 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 해당 문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검사를 진행을 했었던 친구의 계정이 귀속되어 있다 보니까
쓴 거는 내가 썼죠. 내가 썼지만 최초 검사는 친구 걸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친구 계정에 귀속이 되어가지고 친구 계정에 이미 귀속되어서 최초 검사가 이루어져서 나는 이제 두 번째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도가 엄청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친구 계정이 귀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뭐 10%다 이렇게 나왔었던 게 이미 귀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거기 DB에 있는 자료와 제 자료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100% 혹은 뭐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stu.kmu.ac.kr 요 계정, 학교 계정으로 해서 만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본인의 네이버 계정 혹은 구글 계정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다시 회원가입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계정만 바꿀 수가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 계정 하나만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계정을 만들 때는 학교 계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학교 계정이 아니라 혹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외부 메일의 계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겠지만 학교 계정 한번 만들어서 오피스 365도 쓰고 이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DB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피스 365도 여러분들이 요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비밀번호를 잊게 되면은 헬프데스크까지 문의를 넣어야 되는 조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비밀번호 잘 기억 못하는 경우에는 꼭 어디 내 핸드폰이나 이제 다른 이제 종이 말고 이제 아카이브 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조금 입력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계정 만들어서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터니닛 계정도 만들어가지고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터니닛 쭉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매뉴얼은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어주기는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전화나 메일이나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학번 STU 학교 계정을 활용하지 마라. 기티아 도메인 사용하면 저희가 삭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다, 맞죠? 막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정 한 번만 만들어 두면은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오른쪽에 로그인 클릭해서요. 우리는 피드백 스튜디오, 여기도 보시면 써져 있죠. 터닛 이용자분들은 아래 피드백 스튜디오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써 있으니까 요 내용 한번 확인하고, 그럼 저희는 피드백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메일 주소,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UI라던가 그런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인사번호로 만들다 보니까 MS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 비밀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적어놓은 거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단에 있는 전에 사용했었던 계명대학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완료됨이라고 해가지고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신규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계정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실 때 터니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환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언어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크롬을 통해서 접속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크롬의 최적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저는 네이버 혹은 이제 지메일 계정을 가지고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 어떻게 바꿔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기 제 이름 옆에 보시면 사용자 정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게 되면은 change your em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최초로 입력했었던 예를 들어서 Gmail이다 혹은 네이버다 해가지고 최초로 만들었었던 그 계정 이메일이 갑니다. 보시면 change your email 클릭하면은 your current email address에다가 리셋하는 링크를 보냈다고 하죠. 여기 네이버거나 혹은 Gmail이거나 학교 이메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지나면은 이제 익스파이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메일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리셋하는 링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리셋하면은 이제 계정을 쉽게 바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혹은 지메일을 사용했었던 학생들, 뭐, 이거 어떻게 없애요? 혹은 다시 회원 가입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보안용 질문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저는 배, 수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어로 써져 있는데, 혹은 뭐 영어로 쓸 수도 있고요. 요거 기본적인 설정도 모두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으로 일단은 설정이 되어 있고, 기본 제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지금 계정의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일 파일 업로드. 내가 썼었던 보고서 혹은 논문 파일 하나를 이제 비교를 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혹은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개의 파일을 상호 비교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복수 파일 업로드를 활용할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할 때 제일 디폴트 값으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면 좋겠니? 그 설정을 네가 여기서 바꿀 수 있어 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 디폴트 값은 단일 파일 업로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논문을 쓰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내가 썼었던 일부 문장만 일부의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잘라서 붙여넣기 업로드를 디폴트 값으로 바꿔놓으면은 내가 굳이 검사할 때마다 이제 설정을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보시면은 페이지당 항목 수, 파일 다운로드 방식, 이제 매번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 형식 아니면 PDF 파일 형식을 다운로드 받을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your email 여기서 가능하다. 비밀번호 변경도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만약 내가 로그인을 하긴 했는데 비밀번호가 아리까리하다. 그럼 여기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설정 바꿔주시면은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게 되면은 다양한 언어들도 많거든요. 혹은 내가 영어가 편하다 혹은 다른 언어가 편하다라고 한다면은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모든 클래스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터니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쓰는 학부생 혹은 대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논문을 따로 막 쓰거나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요번에 교육 진행하는데 보니까 KAC 학생들이 조금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KAC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과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유사도 검사를 체크할 때 터니닛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가 영어로 이제 글짓기나 이제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문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터니닛은 이제 비교 자료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사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내가 썼었던 표현과 이제 유사도가 높은 이제 정제되어 있는 그런 저널이라던가 책이라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에서 그 문장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 내 글짓기를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보고, 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구나. 혹은 이런 문장 구조를 했구나라고 이런 걸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문장을 다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터니닛에 있는 이제 비교 대상인 문서와
유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점. 네,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참고하는 그 책, 자료, 책이나 혹은 그런 연구 보고서에 있는 거를 참고하게 되면 당연하죠. 똑같은 문장이 되면은 유사도로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글짓기 실력을 이제 참고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쓰게 되면은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우리는 신규 클래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혹은 나 신규 클래스 등록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여기 오른쪽 클래스에 등록하기 클릭한 다음에 저희 매뉴얼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인잇에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런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가 열려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8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사도 검사 시 DB 저장, Save to Repository라고 되어 있고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유사도 검사 시 DB 미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한 문서가 예를 들어 4번, 여기 미저장을 활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저장소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1인 1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 다른 사람의 문서를 검사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필수적으로 노리파지토리로 되어 있는 요 메뉴에서 검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의 계정이 귀속되게 되면은 나중에 검사하는 본인이 나중에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잡힐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꼭꼭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이다, 혹은 이제 과제를 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노 리파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제 검사 다 안 했, 넌 최종이야. 나 이제 수정할 거 더 없고, 이제 최종 제출이야. 뭐 대학원에 최종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세이브 투 리파스토리를 활용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8개의 슬롯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슬롯마다 한 번씩밖에 검사를 못 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슬롯을 활용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럼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더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A라고 하는 문서를 검사를 했으면은 그 같은 첫 번째 슬롯에 B라고 하는 문서를 한 번 더 검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덮어 씌워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A 문서를 검사했을 때의 검사 결과지는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B로 덮어 씌워져 버렸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A로 검사했었던 결과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미리 바로 다운로드를 해놓고 다시 이제 B를 덮어서 쓴다든지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혹은 사실 8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DB 저장을 빼고, 그러니까 세이브 투 리파지토리를 뺀다고 하더라도 총 7개의 슬롯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이제 덮어 씌워지는 개념인데, 세 번째 제출하는 것까지는 검사 결과가 몇 분 안에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1번 첫 번째 슬롯에다가 제가 이제 A 문서 한번 검사하고, B 문서도 검사하고, C 문서도 검사하고, D 문서까지 검사를 했어요. 그럼 총 4번을 검사를 한 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검사부터는 검사 결과가 2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 대학원 행정팀에다가 논문이랑 이제 선인이 검사 결과지를 같이 보통 제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인데 여기 전체 슬롯에다가 다 세 번 이상 검사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 검사가 진행이 되면 제가 24시간 걸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많이 쓰는 경우에 특히 이제 대학원 선생님도 논문 제출과에 점점 다가올 때 그럴 때 한 슬롯은 비워두세요. 약간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시면은 아무래도 자료를 이제 바로 해가지고 검사 결과 바로 뽑아가지고 제출해야 돼라고 할 때 조금 마음이 덜 조급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개의 슬롯 정도는 좀 여유롭게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할 이제 여러분 논문 작성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 1번 슬롯을 통해서 한번 검사를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클릭하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물음표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유사성 보고서는 제출 직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문서가 엄청 길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몇 분 내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제출도 허용된다. 하지만 뭐라고 했죠? 덮어 씌워진다. 그래서 최초로 내가 검사했었던 문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내가 유사성 보고서를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운로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 문서들을 덮어 씌워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출물 업로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 카피킬러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출물 업로드 내가 이제 쓴 논문을 이미 PC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선택하거나 혹은 끌어와서 이제 바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나는 뭐 지금 문서를 쓰는 중이에요. 쓰는 중이어가지고 내가 썼었던 일정 부분, 특정 파트만 예를 들어서 검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여기 복사해가지고 내가 썼었던 문서에 있었던 거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거나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터니닛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제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데 혹은 드롭박스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굳이 그걸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이렇게 첨부하는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그냥 바로 가지고 와서 로그인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자료 이제 검사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둔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첨부해서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발 선택, 바탕화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돼요.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파란 색깔 버튼으로 해서 검토를 누르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요거는 파일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본인이 썼었던 자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업로드가 됐죠. 그쵸? 요거 확인했으면은 터니닛에 제출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금방 진행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이제 어 검사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쵸? 검사를 진행하는 중이니까 한번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첫 번째, 보고서 다시 제출, 업로드 하는 것 같은 아이콘이고, 두 번째 아이콘은 다운로드, 내가 첨부했었던 지금 저는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이 파일이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둘 수도 있고요. 혹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수령증 다운로드 하는 건데, 요 디지털 수령증과 그리고 유사도 검사 결과지는 서로 다르다는 거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제 저는 1번 유사도 검사 시 DB 미저장이라고 하는 슬롯에서 지금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슬롯에다가 한번 더 다른 문서를 또 검사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첫 번째 보고서 다시 제출 업로드하는 것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아까 검사해둔 게 있어가지고, 그 결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저는 유사도가 13%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면서 제가 이제 첨부했었던 파일이랑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사도가 높아졌는지라고 하는 결과지가 나옵니다. 카피킬러 교육 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유사도 검사를 했을 때 표절률이 몇 퍼센트면은 통과고 몇 퍼센트면은 통과가 안 된다라는 기준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어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밑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영이 지어져가지고 유사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터니닛이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카피킬러랑 터니닛이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서로 이제 좀 다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카피킬러에서는 이제 AP 스타일, MLA 스타일, 밴쿠버 스타일 해가지고 그 카피킬러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들, 대표적인 스타일들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통해서 우리가 출처 생성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스타일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규칙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APA 스타일과 같이 카피킬러에서 제공하는 참고 문화 스타일로 규칙에 맞게 예를 들어서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유사도로 얘가 집계를 하지 않아요. 카피킬러는. 그런데 이제 터니닉 같은 경우에는 인용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APA 스타일이다, MLA 스타일이다, 밴쿠버 스타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스타일에 맞춰서 오류 없이 규칙에 맞게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이제 체크된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서를 카피킬러 그리고 터닝잇에 검사를 했을 때 유사도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카피킬러는 그 규칙에 맞게 일단 작성이 되어 있으면 다 제외시킨다. 하지만 터닝잇 같은 경우에는 오류 없이 작성을 하더라도 여기 이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체크 책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 목차 보시면은 서론, 이론적 배경, 결론 및 재현.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떤 논문이든지 간에 쉽게 쓰는 구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유사도가 다를 수가 있다. 터닛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저는 13%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참고 문헌 제외, 인용 텍스트 제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텍스트를 제외하게 되면은 직접 인용, 우리가 이제 특히나 쌍따옴표 활용해가지고 이제 인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데, 간접 인용으로 표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피킬러랑 터닛이랑 조금 특징이 다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 문헌 제외 같은 경우에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연구 보고서 혹은 논문에는 항상 말미에 참고 문헌이라고 참고 문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죠. 까요? 이렇게 참고 문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썼었던 참고 문헌 이렇게 쭉 표시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 제가 요거를 체크하고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참고 문헌이라고 썼었던 요 네 글자 아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가 유사도로 잡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다른 게 인용 규칙마다 우리가 뭐 APA 스타일이다, MLA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고 문헌 표기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나라별로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런 스타일들마다 다른데 특정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서 말미에 참고 문헌이라고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참고문헌이라고 이 글자, 레퍼런스,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든, 참고문헌이든, 한국어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아래를 전체를 제외한다는 뜻인데, 만약 얘가 없는 참고문헌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얘 밑에가 제외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리뷰를 할 때는 참고 문헌 제외, 인용 텍스트 제외 체크해놓고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킬러도 그렇고 터니닛도 그렇고 이제 유사도 검사를 이제 해주는 얘는 기계적으로 해주는 DB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유사도가 높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연구자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연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음영이 다 칠해져 있어요.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제가 연구 진행했었던 도서관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유사도가 높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과 같이 그냥 제가 어떻게 유사도를 낮출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가 색칠한 거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유사도가 높아졌구나.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고유 명사다 보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거는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일단 체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사도가 높아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연구자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판단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초록 색깔로 해가지고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뭐 컬렉션 이름이라거나 혹은 이제 도서관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들 때문에 지금 유사도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연구자의 몫이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다 리뷰를 끝내서 본인이 이제 확인해가지고, 나 이렇게 유사도가 몇 퍼센트구나.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에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는 버튼이 있죠. 클릭해주시면은 유사성 보고서라고, 이거 유사성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은 아마 PDF 파일로 해가지고, 오리지널리티 리포트, 뭐 유사성 보고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보고서가 쉽게 다운로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상단에 나왔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일 첫 번째 장 나와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이제 내 해당 문서가 유사도가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탑 소스 어떤 소스에서 일단 가장 많이 유사도가 높았는지 확인될 수가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부분 체크가 되는지 우리 아까 봤었던 새로 열렸던 창에서 보시면은 이제 색깔로 음영이 다 칠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해서 내려오면 지금 음영 칠해지는 거 쭉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첨부했었던 파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할 때는 내가 작성한 논문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인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유사도가 몇 퍼센트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내 유사도 몇 퍼센트니까 무조건 맞춰야 돼. 혹은 뭐 이제 몇 퍼센트가 기준이에요라고 묻는 전화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연구 진행하는 이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쵸? 같이 진행하는 교수님이 있으시니까 교수님과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유사도 표절률과 관련한 내용은 한번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유사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다른 자료를 많이 참고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 유사도가 50%로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문서 전체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500개가 다른 자료에서 가지고 왔다는 뜻일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직접 쓴 거와 이제 내가 직접 쓴 내용이 50% 그리고 다른 자료를 참고한 게 50%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학술적인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사도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훨씬 더 많이 인용했다. 그렇게 되면은 학술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꼭 하나하나 이렇게 색깔 음영 칠해져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리뷰를 해서 리뷰를 끝마쳐서, 아,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사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높아진 유사도가 나의 이제 실제 진짜 내 문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러면은 리뷰가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리뷰가 끝나면은 이제 그때 내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클릭해서 유사성 보고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까 파일 첨부할 때 보면은 파일 첨부할 때 이번에 터니닛이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 바뀐 거 볼 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원되는 파일 형식 해가지고 모든 파일 형식이라고 해서 한글도 되고요. PDF도 되고요. 엑셀도 되고요. PPT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워드도 가능하고 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포맷은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일 첨부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했었던 거에다가 한 번 더 하게 되면 덮어 씌워진다는 거, 예,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건 미저장을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긴급할 때 활용해야 될 하나의 슬롯 정도는 열어두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